안녕하세요. 캐나다 알렉스입니다. 오늘은 2월 1일 화요일입니다. 보통 이 시간에는 퇴근하고도 남을 시간인데 메이저가 집 가기 전에 내일 이거 같이 하자고 한 게 있어서 조금 남아있어요. 그래서 피곤해서 바로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영상을 하나 찍으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영상 끝날 때 한국 분양과 캐나다 분양을 비교한다고 했는데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걸 얘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얘기할 주제는 캐나다에서 집을 사는 게 유리할지 아니면 렌트를 내는 게 유리할지입니다. 왜냐면은 제가 집 사기 전에 들었던 게 집을 사고 나면은 관리비도 있고 뭐 재산세, 집 보험 등등 해서 비용이 더 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두들겨 보겠습니다. 비용을 비교해 볼게요. 렌트비만 나가죠. 근데 이게 매매를 하게 되면은 우선 모기지 매달 나가는 모기지가 있습니다. 원금이랑 이자를 같이 갚게 되고 또 매월 보험료를 내게 되죠. 집 보험료를 내고요. 또 재산세 매년 내고 있고요. 관리비가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계산을 제 상황을 가지고 계산을 해볼게요. 일단 저는 스튜디오를 렌트를 주고 있는데 거기 렌트비가 한 달에 1250불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모기지로는 1200불 정도가 나가고 매월, 그리고 보험료는 50불, 재산세는 1년에 한 번 나가는 건데 작년에 정확히 1450불이 청구가 되었어요. 근데 저는 실거주를 하고 있어서 870불 정도를 면제를 받았습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는 우선 본인이 실거주를 하고 있으면은 전부 다 내지 않아도 돼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저 정도의 금액을 1400불 세금을 냈어야 했는데 연에, 근데 제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돈을 내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낸 금액은 500불이에요. 연으로 환산하면은 이렇게 되고 관리비도 월 200불 정도씩 나가고 있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뭘 고친다고 100불을 더 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넉넉히 잡아서 250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1년의 집값으로 나가는 돈이 24,000불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그냥 렌트를 했다, 같은 비슷한 사이즈 집에서, 그러면은 15,000불이 되겠죠. 이 금액만 두고 보면은 렌트로 사는 게 돈을 더 아끼는 것 같이 보여요. 왜냐면은 렌트라면은 그냥 월 1250불씩 걱정할 것도 없이 그냥 살면 되는데, 매매를 하게 되면은 재산세며 관리비며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비용이 더 높은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하나 또 빼먹은 게, 그냥 저도 이번에 보니까 집에 뭐 공사 같은 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월 50불, 연 600불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매로 하는 게 더 비용이 많이 드는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이 부분을 봐야 해요. 제가 매달 내고 있는 모기지에는 원금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모기지 전체가 빚을 갚는데, 그러니까 이자만 내는 게 아니라 원금을 갚는데 사용이 되는 거죠. 저금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가까이 한 5년만 계산을 해볼게요. 그리고 하나 더 가정을 해야 되는 게, 여기서는 간단히 하기 위해서 렌트비는 오르지 않았다고 가정을 할 거고요. 왜냐면은 연 1.5K 오르지 못하니까 별 큰 차이는 없는 거죠. 보험료나 관리비 같은 경우는 집이 더 오래될수록 더 올라갈 거예요. 근데 그것도 고려하지 않을게요. 모기지는 내는 비용이 매달 똑같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렌트를 5년 동안 살았다고 하면은 총 내는 렌트 비용은 75,000불, 뭐 7천만원 정도 되는 거죠. 하나 보여드릴 자료가 스크린샷인데,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리얼터라는 웹사이트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거기서 한 달에 얼마씩 모기지를 낼 거며 그 중에 원금과 이자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건데,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다운페이를 10% 했다고 했고요. 집 가격은 30만 불입니다. 30만 불에 10% 3만 불 했으니까 스타트 포인트가 여기 27만 불이죠. 그리고 모기지를 25년 동안 갚는다고 했어서 25년 후에 남아있는 밸런스가 빵이 되는 거죠. 막대 그래프 보시면은 초록색이랑 또 회색깔이 있어요. 초록색은 원금, 그리고 회색깔은 이자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제가 내는 모기지가 1200불 정도인데, 그게 다 뭐 이자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반 이상은 원금을 갚는 데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보시면은
5년 동안 내가 내는 금액, 그 중에 원금과 이자를 여기서 보여주는데 이거를 엑셀 차트로 가지고 올게요. 매매를 보면은 5년 동안 이 금액을 지출한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서 일정 부분은 저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차트에서 저금하는 금액을 가지고 와 볼게요. 그러니까 해가 거듭할수록 남아있는 모기지가 줄어드니까 이자 금액이 줄어드는 거를 볼 수 있죠. 총 계산을 때려보면은 77,000불. 그래서 결론은 별 차이가 안 난다 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계산을 할 때 빼먹은 게 있는데 바로 집값 상승률입니다. 집 자체가 거주 목적도 있지만 저희는 투자 개념으로 집을 사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해가 거듭할수록 집값이 어느 정도 오른다는 거를 감안하고 사잖아요. 그래서 뭐 집을 사면은 더 비용이 많이 든다는 말은 아니고 비슷합니다. 왜냐면은 원금도 같이 갚기 때문에 부가 비용이 들어도 실제 나가는 돈은 비슷하다. 그리고 좋은 거는 어쨌든 강제로 저금을 하는 것도 있잖아요. 렌트를 5년 동안 하게 되면은 75,000불을 내게 되고 매매를 하게 되면은 나가는 돈은 77,000불입니다. 그래서 집값 상승을 고려하면은 당연히 사는 게 낫다는 제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집을 살 때 이런 계산을 했었고 집을 사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해서 구매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살 수 있는 수준의 집을 가지고 계산을 한 건데 만약에 집이 커지거나 혹은 이런 변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집이 좀 오래됐으면은 관리비도 많이 들 거고 공사 비용이 들 수도 있고 하지만 집 가치가 크면은 또 상승률도 크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보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렌트와 매매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제가 계산하면서 조심스러웠던 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몇 개 있거든요. 뭐 렌트비가 5년 동안 똑같고 재산세도 똑같으며 근데 이런 계산을 제가 정확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본 거라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